살다 보면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죠. 항상 우울해하시고 난 사는 게 요새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하소연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이렇게 늘상 자신의 처지 아니면 자신의 주변 상황 이런 걸 하소연을 늘 잘하시는 분은 늘 잘해요. 그리고 이런 걸 정말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말없이 묵묵하게 위기를 넘긴 이후에 아우 나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아주 시급했어. 근데 또 잘 넘어갔네 하고 일이 지나간 이후에 그 일을 해결한 이후에 이런 일도 있었다.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더라라고 무용담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성향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향의 차이라는 게 단순하게 성격의 차이로 보아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엔 그냥 단순한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부정적 성향과 긍정적 성향에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조금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은 분명히 필요하다.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연애를 거의 10년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 친구가 신랑한테 맞은 거예요. 매를 맞아갖고 온 겁니다. 맞았다고. 깜짝 놀랐죠. 왜냐면 그 전에 이 남편의 성향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분명 친구가 막 울고불고 이제 난리가 나니까 다른 건 몰라도 마약하고 도박하고 폭력하는 건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 네가 정말 생각을 잘해라. 지금 한 번 때린 걸 사과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생기기 전에 두 번 다시 안 할 수 있도록 분명한 어떤 조치가 있고 너희의 관계를 유지해야지 이거 어영부영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뭐 다른 친구들은 어떡하니 뭐 많이 아팠니 뭐 씨잘데기 없는 소리를 아니 그럼 맞아갖고 안 아프겠습니까? 거기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막 그러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돌아갔죠. 가고 뭐 신랑하고 화해를 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친구가 한 보름인가 있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야 근데 내가 한 번 맞았다고 너 우리를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얘기까지 네가 할 수 있어? 이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네가 그랬잖아. 살지 말지 잘 생각해 보래매.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너 그 질을 잘못 들여놓으면 평생 맞고 살아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여자를 평생 때릴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야? 이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딱 생각했습니다. 또 어른들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부부관계는 끼어들지 말라 그러거든요. 이론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순간에 생각을 했죠. 이게 그런 건가 보다. 다시는 안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했죠. 어떤 새끼든 간에 여자 치는 새끼는 인간으로 안 봐. 찌질한 새끼. 내 앞에 눈에 띄지 말라 그래. 저도 막 이러면서 너도 나한테 연락하지 마고 이제 전화를 끊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친구는 저한테는 연락을 못 하죠. 못 하는데 다른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버릇이 고쳐졌겠습니까? 또 맞고 다른 친구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고 뭐 이제 그런 시간들이 몇 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지나던 동안 또 이제 아이도 낳고 그랬는데도 버릇이 안 고쳐졌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한 10년쯤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이제 40쯤 넘어갈 때 저는 그때까지 이제 싱글이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왔는데 뭐 그때 나한테 화냈던 게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고 보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문득 네가 그때 해줬던 말이 이제 생각이 난대요. 자기가 이제 이런 시간을 거치고 나니까. 그러면서 그때 너무 고마웠는데 그걸 제대로 못 받아들여서 미안하다 그래서 뭐 미안할 것도 없고 네 인생 네가 사는 거니까 네가 지금은 나이가 40인데 그때 안 한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이제 겨우 40인데 그래 40 겨우가 아니라 40이나 먹었다 해도 그리고 아이 때문에 산다는 말 제발 하지 마라. 폭력 가정에서 크는 아이 혼자 사는 엄마가 싱글맘이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주는 게 이 아이 교육에 더 도움이 되지 엄마가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사는 모습 보여주는 거 이 아이한테 결코 교육에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 참고 산다는 말 행여 아이 앞에서 하지 말라고. 아이는 이유 없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너 그거 이 아이의 인성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야. 너 그런 말 절대 자식한테 하지 말라. 자긴 벌써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나쁜 년이라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 친구한테 그러면서 그랬거든요. 너 나한테 동정받으려고 전화했으면 나는 너한테 그런 말 못 해준다고 얘기를 했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또 이제 그러니까 안 됐죠. 왜냐면 이제 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라. 그래서 아니 왜 나는 네가 그 참 강단 있고 그랬던 친구인데 이해를 못 하겠다. 그 젊은 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오랫동안 연애를 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아까워서 그러나? 그 이제 헤어진다는 게 그 청춘을 이 사람이랑 다 보냈는데 그 청춘을 다 버려야 된다는 이런 생각,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 그러는지 아니면 오기로 그러는지 이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딱 한다는 얘기가 이제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존감이 그냥 완전 바닥이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하고 이제 헤어지고 나면 누가 나를 쳐다봐 주겠냐는 거죠. 어떤 남자가 나를 쳐다봐 주겠냐. 그러니까 이미 자존감이 바닥이기 때문에 내가 나로서 서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면 또 누군가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맞고 사는데 맞고 살다 보니까 내 자존감 당연히 없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이 벌레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이런 벌레 같은 여자를 좋아해서 나를 데려가 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한테라도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으면서라도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자기 가치, 자신에 대한 가치감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존재로서의 가치감이 1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건요, 너무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엄마가 아이를 키우잖아요. 새 생명을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 아이가 이 자신에 대한 존재감의 가치감을 1도 안 갖고 있는 엄마가 어떻게 건강한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그래서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사람들에게 나 사는 게 힘들다고, 나 남편이 때렸다고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사니까. 같은 상황에서 남편이 때려요. 때리는데 어떤 사람은 절대 집 단밖으로 이 얘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맞아도요, 자기 친정에도 말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소리만 질러도 남편한테 맞아서 팔이 부러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근데 100%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남들에게 알리지 않는 사람은, 그것도 건강한 건 물론 아니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밖에 나와서 이렇게 입으로 뱉고 하소연하고 사람들에게 떠드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 환경을 바꾸려는 의지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왜 안 되냐면요, 이 사람은 제2의 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씁쓸한 얘기기는 해요. 나한테 이런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적인 일, 이건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하소연을 한 거예요. 했는데 보통의 친구들은 어떻게 너무 아프잖아 하면서 토닥토닥 해주지 않았습니까? 남편한테 맞은 게 너무 아팠는데요,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동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가엾다고 토닥토닥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위로해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쉬운 얘기로 난 자존감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한테 맞으면서도 이 사람한테 매달려서 살 만큼 나를 두드려 패는 사람한테도 이 사람 아니면 난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해서 여기 붙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맞았다고 하고 여기 와서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나를 막 보듬어 줬거든요. 난 여기서 보상을 받는 겁니다. 어떤 보상을 받냐면요, 관심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여기서 받는 겁니다. 내가 여기선 손해를 좀 봤지만요, 여기서 손해 본 걸 여기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래서 이 사람이 여기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길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상받는 게 이 사람은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 토닥거려 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지속적인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에, 그 불우한 환경이 됐던 아니면 지속적으로 우울감에 빠져 있건 그런 상황일 때 이 사람을 위로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나의 이런 위로가 이 사람에게 보상이 돼버리면요, 이 사람은 여기를 못 벗어납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여기서는 힘들어요. 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이 힘든 환경을, 이건 자기 삶이잖아요. 이 환경은 자기 삶입니다. 마음이 썩는 것도 내 마음이 썩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썩는 거거든요. 이건 자기가 개선을 해야 돼요. 자기가 분연히 일어나서 거길 뛰쳐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새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때리는 남편이 싫으면 그 집을 뛰쳐나와야 내가 안 맞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거기서 맞고 여기 와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못 나오냐면요, 이 위로받고 관심받는 게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애정 결핍이거든요. 자존감은 이미 바닥이 났거든요. 그 누구도 이 벌레 같은 나한테 관심 주고 사랑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남편한테 매를 맞고 왔을 때만 불쌍하다고 안 됐다고 안아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결국은요, 내가 어딘가에서 피해자가 돼야만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관심받는 그 순간에 내가 존재한다는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이제 우울하다고 하소연하고 이게 습관인 사람들, 그럼 나한테 또 왔어요. 왔는데 내가 이걸 또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전처럼 그런 싸구려 동정 같은 이 토닥임을 계속하면 이게 너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인생을 내가 나도 모르게 망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일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냐?